네, 오늘 오전에 있었던 당정협의회에서 국내 IS 협력자 10여 명이 있다는 보고가 나왔는데요. 자, 우리나라도 더 이상 테러 무풍지대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김조한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그리고 성일광 건국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먼저 오늘 조금 전에 있었습니다. IS를 추종하는 불법 체류 인도네시아인이 검거됐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 좀 자세히 전해 주시죠. 네, 그 30대 남자로 추정인데 불법 체류자라고 하죠. 경찰청이 네. 검거를 했는데 이 IS 연계 세력이란 알 누스라를 추정이고 그 관련해서 SNS에 동영상도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이렇게 좀 파급 효과도 시키고 했던 30대 인도네시아인으로 보이는 남자를 경찰이 검거를 했다 이런 속보가 들어와 있죠. 네, 또 오전에는 당정협의회에서 그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이 얘기한 부분이죠. IS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국내인이 10여 명 정도 파기됐다고요? 예, 파악이 됐고 이제 과거에 50여 명은 이미 추방을 했다라고 네. 했는데 이철우 의원이 아침에 당정했지만 이분이 이제 새누리당 그 국회 정보위 간사고요. 네. 과거 이제 국회의원 하기 전에 국정원에 오래 근무를 했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또 전문가고 이런 정보가 있었고 좀 그 우리 정보당국이나 이런 치안당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쭉 관찰을 해왔고 네. 이번 일을 계기로 이제 이렇게 언론에 발표했던 그런 형태를 띠고 있죠. 네. 자, 연구원님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테러로부터 안전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에도 많은 그 외국인 노동자, 특히 무슬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특히 이런 무슬림들이 또 한국 사회를 하다 보면 생활을 하다 보면 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인터넷상에서 많은 그 IS나 또 알카에다 여러 국제 테러 조직들의 어떤 뭐 동영상이나 이미지를 많이 접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네. 이런 이런 사람들이 또 국내 어떤 테러를 모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죠. 네. 자, 또 오늘 당정협의회에서는 그 내년에 대테러 예산을 1,000억 원 정도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결정 좀 잘한 걸로 봐야 될까요? 예, 이제 우리가 아무래도 이 테러는 언제 어디서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네. 이제 예방을 이제 가급적 할 수 있는 대로 다 하는 게 결국 이제 예산 문제니까 고속 고무보트 같은 게 한 200매덕을 추정했고 이제 중요한 거는 나중에 기회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 대테러 관련법이 빨리 여야 합의로 어떤 형태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 이것이 거의 10여 년 이상 그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형태거든요. 이번을 네. 계기로 좀 여야가 합의를 해서 이런 관련법이나 예산안을 증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법들이 빨리 제정되거나 이렇게 정비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대테러 예산 1,000억 원 증액 내용과 관련해서는 그 생물 테러 대비한 그 예산이 증액이 되고요. 또 테러 대비해서 고속 무장보트 구입 예산도 이제 배정이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서 실제로 좀 테러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시나요? 네, 일단 물질적으로 필요한 도구라든지 필요한 우리 기계들, 머신이나 기계라든지 네. 아니면 장치라든지 이런 구입하는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상당히 중요하고 또 이와 함께 우리가 우리 정보당국이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은 국내에 있는 어떤 이런 무슬림이나 이런 외국인들 중에 혹시 상당히 이런 IS나 다른 알카에다를 추종하는 사람이 있으면 상당히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방안이 네. 일단 제가 볼 때는 가장 긴급한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통화를 하고 어떤 대화를 하는지 이런 모니터링이 강화해야만 혹시 이 사람들이 모의하고 있는 어떤 테러 활동을, 테러 행위를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아까 자각 능력이 부족한 10대들이 모방 범죄 차원에서 무의식적으로 이제 본인은 재미삼아 올렸다 해서 뭐 네. IS 추정한다 이런 댓글 올리고 이런 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네. 10대들 이렇게 꼭 이 종교적인 종파를 떠나서 이렇게 해서 본인이 그 장난 삼아 올렸다라고 하지만 이것이 여파가 어떤 뭐 사제폭탄 제조법이라든가 이런 거 사실 인터넷에 굉장히 많은데 네. 이런 걸 특히 주의해야 되죠. 이거 뭐 종교적인 거를 떠나서 이렇게 아무 자각 의식이 없는 그 특히 젊은 청소년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네, 저희 오전에 조금 전에 속보로 나왔던 그 네. 테러 단체 알-누스라. 알-누스라를 추종한 인도네시아인 남성 한 명이 이제 붙잡혀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이 알-누스라 어떤 단체입니까? 좀 그 확장이 돼 있는 단체인가요, 세력이? 원래 알-누스라는 처음에 시작하기는 이제 그 알카이다 조직과 연계를 했었는데 네. 사실 그 알카이다와 IS가 지금 경쟁하고 있는 구도고 서로
이슬람 세력들을 자기 밑에 두기 위해서 경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원래 알누스라가 알카에다에서 다시 IS로 돌아오는 그런 네. 조직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시리아에서 가장 규모도 크고 아주 전투력이 뛰어난 그런 조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지난달에 이스라엘 정부가 3개 단체를 지정을 해서 공식으로 불법 테러 단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네. IS고요. 두 번째가 지금 말씀하신 알루스라고, 세 번째가 압둘라람 브리카데스라는 단체들이 굉장히 과격 단체들인데 네. 결국은 전부 이제 지하디스트라는 미명하에 굉장히 폭력을 일삼고 이런 분들 이스라엘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제 했던 단체 중에 하나가 알루스라가 포함되어 있죠. 네. 이 IS를 추종하는 단체들이 좀 많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네. 지금 IS를 원래 초기에는 알카에다를 추종했던 세력들이 최근 IS가 작년에 국가를 선포한 이후부터 충성 맹세를 다 IS로 바꿨습니다. 예를 들면 나이지리아 보코하람, 필리핀에 있는 조직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시나이 반도 지금 러시아 항공기 테러했던 안사르 바이트 알 마크디스. 그다음에 네. 북아프리카에 있는 여러 지금 테러 조직들이 알카에다에서 IS로 충성 맹세를 바꾸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런 그 추종 단체들도 그 최종적으로는 IS의 지령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를 받는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당연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IS 지부의 어떤 그 훈련이라든지 어떤 네. 테러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직접적으로 혹은 또 직간접적으로 훈련을 받아서 모든 테러 활동이라든지 여러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알 누스라를 추종한 이 남성이 국내에서 붙잡혔다는 것도 굉장히 좀 걱정이 되는 그렇죠. 부분인 것 같은데, 자, 속보를 통해서 보면은 이 사람이 그 2007년에 그 위조 여권으로 입국을 했다고 해요. 이 부분도 좀 검사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지금 테러 방지법이 없으니까 급한 대로 이제 시행령을 고쳐서 외교부가 이제 입법 예고를 했죠. 네. 새 여권법을 이제 강화하는 이제 특히 내용이 뭐냐면은 여행 금지 국가, 이라크,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리비아 우리 그 정부가 여행을 해서 안 된다. 네. 이런 나라를 여행할 때는 여러 가지 이제 규제 장치를 강화해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법안이 이제 그런 부분부터 법적으로 보완을 해 나가야 되니까 네. 이런 부분에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걱정스러운 거는 어제 이제 IS 사망자 물품 중에 네. 대구 경북의 교통카드가 있었고 그 사람이 과거에 IS 대원이었는데 과거에 대구 지역의 한 공단에서 산업연수원을 근무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우리도 이제 결국은 테러 청정국이 아니다라는 걸 반증하는 셈이죠. 네. 자, 이렇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 곳곳에도 IS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지금 넓게 퍼져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IS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걸까요? 특히 IS는 기존의 알카에다와 달리 인터넷이나 또 SNS라든지 여러 가지 기존의 알카에다가 사용하지 않았던 어떤 소셜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고 네. 또 쉽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이데올로기적으로 봐서는 알카에다와 좀 다르게 모든 이슬람 원리주의 조직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슬람 국가 건설이거든요. 근데 알카에다는 사실 국가 건설을 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러나 IS는 건설 초기부터 이슬람 국가를 선언하면서 여기가 마치 이슬람 천국인 것처럼 모든 전 세계에 있는 무슬림들을 유혹하는 그런 전략을 썼기 때문에 여기에 유혹된 많은 무슬림들이 지금 시리아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IS 추종 세력으로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은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제 이제 외통위 정보 보고가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IS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김군의 생사 여부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먼저 임성남 외교부 차관의 답변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터키 대사관 등을 통해서 여러모로 행방과 생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마는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짐작은 있지만은 아직 완전히 확인되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추정된다라고는 얘기는 했습니다만 이 외교부에서 이런 내용을 밝힌 것은 처음 아닙니까? 네, 지난달이었죠. 외교부에서 이제 사망 추정이라는 말을 썼고 네. 지난달 국회 정보위에서 국정원도 밝힌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은 지난 5월까지 김군의 행방이 추적이 됐는데 넉 달, 그러니까 9월 정도까지
그 후로 추적이 안 된다. 그래서 행방이 끊겼다라까지 표현했는데 네. 그 연장선상에 보면 외교부 차관의 발언은 더 좀 진일보해서 거의 사망한 거로 추정이 된다까지 그 좀 우리가 추적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자, 앞서서도 좀 말씀을 하셨는데 IS가 인터넷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선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군의 사례도 그랬고 어떻게 보면은 IS가 그 좀 젊은 층에게 선전을 하는 그런 경향이 강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소셜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IS를 소개하는 비디오 동영상이라든지 책자라든지 상당히 그 영웅 심리를 자극하는 네. 상당히 멋있고 마치 게임을 하는 듯한 아주 멋있는 조직으로 비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청년들이 봤을 때는 아, 이것이 마치 우리가 기대했던 어떤 이슬람 세계에서 기대했던 어떤 천국이 어떤 지상 다본이 바로 실현된 곳이 아닌가라는 어떤 그런 유혹에 빠지기 아주 쉬울 만큼 아주 전략적으로 아주 좋은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국내법에는 테러 가담자들에 대한 처벌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 정부도 빠른 시일 내에 어떤 대테러 방지법을 세워야 되고요. 네. 가장 민감한 문제는 인권 침해가 문제가 있는데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대테러 방지법을 빨리 통과를 시키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국내 체류하고 있는 어떤 잠재적 세력에 대한 모니터링 그리고 특히 우리 한국은 전철, 지하철을 보십시오. 대중교통 순환을 보십시오. 무방비 상태입니다. 네. 대단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이집트를 갔더니 이집트 전철에도 지금 모든 검문 검색을 다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예, 모든 역에다 경찰이 다 있고 그 검색대를 통과하지 않으면 전철에 탑승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도 앞으로 대중교통 수단에 대한 어떤 방안이 돼야 되지 않을까 아직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대테러 방지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부분도 그 정치권에서 계속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정원의 역할을 어느 정도까지 하느냐가 문제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 이게 이제 테러 방지법이 제정된 것이 지난 김대중 정부 때입니다. 벌써 14년, 15년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거죠. 근데 네.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이제 대테러 기본법이 하나 있고요. 그 뼈대가 될 수 있는 거는 사이버 테러 방지법, 그다음에 금융 분석 그 관련법 FIU라고 하죠. 이거 있는데 이것이 여야가 합의 안 되는 부분이 이걸 강화하다 보면 국정원의 권한이 굉장히 비대해진다. 야당이 과거에 대선 때 국정원 댓글 사건 때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삼았던 부분이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여야가 총의만 모인다면은 굉장히 기본 뼈대의 법안이 있기 때문에 일살처리로 갈 수 있죠. 다행인 것은 오늘 안전행정위를 열어서 이런 부분에 현안 보고를 받고 좀 의견을 모아보자라고 여야가 합의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정보위도 열리고 있는 마당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야가 빨리 합의할 거라고 봅니다. 네. 자, 이 부분은 어떻게 좀 해결이 돼야 된다고 보시나요? 대테러 방지법입니다. 네. 그래서 여야가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협조하고 좀 양보하는 방향으로 또 국익이 무엇인가 또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가장 빠르고 신속한 결정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인권 말씀하셨죠. 야당이 네. 반대하는 것도 있지만 그 최소한으로 그런 부분 어떤 해악을 줄이면서 어떤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그런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지금 전 세계가 IS와의 전쟁을 선언을 했는데 미국이 어느 정도까지 개입을 하느냐도 상당히 관심이거든요. 오바마 대통령 어제도 선언을 했지만은 지상군 파견에 대해서 상당히 아주 하지 않겠다는 네. 그런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사실 미국이 지상군을 파견하지 않고 그다음에 미국이 하지 않으면 나토군이 지상군이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계속해서 프랑스는 이제 공습 그다음에 연합국이 공습을 하고 있지만 공습만으로는 다 아시겠지만 IS를 완전히 제거하기는 상당히 힘든 상황이고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난간에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자, 지금 보니까 여러 나라에서 IS로 표현을 안 하고 다에시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고 해요. 이건 어떤 예, 뜻입니까? 올랑드 대통령도 기자회견 할 때
사실 다에스라 그랬습니다. 네. 다에스 뭐 성박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지만 이제 일단 언론에 나오는 거 보면은 이제 그 좀 기존 무슬림들하고 차별을 해야 되고 차별성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어떤 좀 본인들은 이제 IS는 이 다에시라는 표현을 굉장히 좀 경멸스러운 용어로 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국제사회가 이 용어 통일이 돼야 되고 사실 유럽 언론들은 처음부터 다에시라고 썼었어요. 우리가 이제 영어식 표기라니까 원래 영어식 표기도 ISIS인데 우리가 줄임말로 해서 이제 이슬람 스테이트라고 해서 그냥 관용어처럼 쓰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자, 지금 뭐 전 세계가 IS라는 용어 자체도 다에시로 표현을 하고 있고 IS와의 전쟁을 선포한 상황에서 국내에서 지금 이슬람 극단 무장단체 알-누스라, IS 연계 테러 단체입니다. 알-누스라를 추종한 혐의로 한 명이 지금 검거가 돼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더 다른 사람이 또 검거되지 않는다고 하는 지금 보장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그 테러 정책 어떻게 좀 보강을 해야 될까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정보 당국은 일단 유럽이나 미국이나 보통 이런 대테러전에 아주 능한 국가들의 어떤 정보 수집 능력, 네. 그다음에 대테러 어떤 대처 방안 이런 것들을 또 한번 좀 기술을 요구해서 배울 수 있는 방법도 모색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지금 화면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이 오늘 검거한 인도네시아인의 집에서 발견된 증거물들이라고 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칼도 지금 보이고 있고요. 앞서서 그 아이스와 관련된 서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 책들도 보이고, 자 지금 여러 가지 화면들이 보이고 있는데 지금 모자에 적힌 저것도 어떤 IS와 깃발이죠. 관련된 깃발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저렇게 많은 그 물건들을 국내에 가지고 들어왔다는 것 자체도 참 걱정스러운 부분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라는 것도 궁금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저런 무기 자체가 실제로 저 지금 소총도 보이는데요. 네. 이런 무기 어떻게 가능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우리 당국이 혹은 공항에 있는 세관시도 보안 당국도 특히 외국인들, 특히 중동 지역이나 아니면 아시아 지역에 있는 또 무슬림들이 입국할 때 그 검문 검색을 반드시 강화하고 네. 또 국내에 있는 우리 이런 사람들에 대한 모니터링밖에는 다른 대안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IS 추종 불법 체류 인도네시아인이 검거되면서 그 테러 방지법도 굉장히 정치권에서 속도를 낼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지금 네. 거듭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결국은 초점은 하나입니다. 뼈대 줄기는 세 가지 법안인데 네. 이게 결국은 어느 나라나 그 미국도 9.11 테러에 의해서 국토안보부가 신설됐지만은 정보기관이 거의 이제 정보를 수집하고 컨트롤 타워가 해가지고 했거든요. 다른 네. 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런 국내 정치적 이유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가 합치를 못해서 결국 우리는 정보기관의 주장인 국가정보원밖에 없는데 이게 네. 사실 국내 정치에 개입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참 그 성격 딱 이렇게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없잖아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 때문에 결국은 계속 이게 정기적으로 국회에서 논쟁이 붙었고 결국은 또 흐지부지 됐고 이번 기회에 좀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여야가 한 발씩 양보를 해서 빨리 법안을 성안을 해서 이번 국회 내에 통과가 돼서 바로 적용되도록 할 수 있게끔 하면 좋겠죠. 네, 자 우리나라도 더 이상 테러의 안전한 지역이 아니라는 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 결론으로 내리겠습니다. 저는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